월요일 오전마다 오마이TV 박종환 스팟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같이 보셨습니다. 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번 정부의 어떤 역할을 중요 역할을 맡은 정책 결정자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정도면 거취 표명을 분명히 했어야죠. 아. 예. 지금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네. 예,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수근 상병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성이 상당히 결여된 모습들을 윤석열 정부의 리더들은 좀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오버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 사실을 10시간 후에 네. 알았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야죠. 예, 물러난 식물 검찰총장이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물러나는 게 정답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근길 문답 기자들과의 이제 문답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다. 뭐 이런 그러게요. 표현을 쓰네요. 네. 대통령 부인 조사에서 원칙이 안 지켜졌다. 예. 그러면서 국민께 사과를 한다라고 네. 이현석 네.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판단하겠다 이렇게 또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니 이게 지금 만 하루가 지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를 동안 예.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네. 판단을 내린 것도 없어 보이고 이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갔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 명확히 나왔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사는 올바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패싱 당하기 때문에 거취를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 아하, 두 가지. 예, 둘 중에 하나를 가지.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도 네. 그때도 서울중앙지검장 수뇌부가 싹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뭐 패싱 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뭐 그때도 뭐 이제 그 앞에 출근길 그때도 네. 출근길에서 이제 7초간 정적이 흐르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보면 그때 이후 그러니까 검찰 인사 5월 검찰 인사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네. 이 며칠 남지 않은 임기를 끝끝내 지키려는 개인적 욕심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서울중앙지검과 네. 대통령실이 예.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나누는 게 그런 아닌가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상당히 밀렸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이제 파워 게임에서 네.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소신으로 비춰졌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요. 이 검찰총장의 오늘 발언을 들으면서 검찰총장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네.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아니고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말을 붙이고 있던데 그게 뭐 맞겠죠? 예, 창성동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창성동 이제 경호처 네. 부속 뭐 청사? 예, 청사라고 네. 하나요? 예, 거기서 받았다고 하니까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정도 위에는 뭐 더 이상 보일
볼 게 없다. 장소가 정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봤을 그래요. 땐 장소가 이제 어떤 조사, 검찰 네. 조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경호처에서 부속청사에서 받았다라는 얘기인 인즉 결국은 종교를 짓겠다. 권익위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종교를 짓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뭐 권익위 수순이랑 똑같이 가지 않을까 권익위랑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품백은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도 네. 70쪽 되는 서면 답변을 네.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했다 뭐 이렇게 네, 이 정도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아주 혐의를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검찰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 얘기도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 네. 왜 지금 불러서 네. 조사를 하고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력이 2년, 3년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3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은 상당히 답보 상태죠. 네. 20%대, 30%대 초반에서 답보 상태고 더 이상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은 결국 2차 혁명주가 아하.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미래 권력이 나타났잖아요.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이 나타났고 그 미래 권력으로의 윤석열 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종결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이 시점에 조사한 거 예.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예. 뭐 보안상, 안보상, 뭐 예. 여러 가지 경호상 이런 예. 이유를 들더라고요 검찰에서는. 예.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아니 뭐 지금은 뭐 범죄자가 아니죠. 혐의자에 대한 건데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대로 법 앞에 예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네.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하하. 뭐할 얘기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제3의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게 제3의 되고. 공간은 있을 수 있죠. 네. 뭐 하지만 뭐 비공개로 해서 어. 중앙지검으로 부른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 관내 뭐 경찰, 검찰 네. 뭐 이런 제3의 장소가 있잖아요. 왜 여기서 이제 경호처일까요? 대통령 경호처. 예, 끝까지 이제 경호하겠다라는 거.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네. 이 검찰청사, 그러니까 이게 뭐 당청 관할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이 뭐 종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종로구가. 네. 근데 대통령 경호처, 예. 보안청사다, 네. 부속청사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겠군요. 아유, 이 키를 누가 예, 지고 있느냐. 예, 그럼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예. 하필이면 뭐 정부청사도 아니고 경호처, 부속청사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결을 짓고 그리고 이제 26일에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네. 청문회 2차 청문회가 네. 예정돼 있습니다. 네, 청문회 뭐 증인으로 안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늘 뭐 대통령실 통해서 하긴 했었는데 네. 검찰 조사 받았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뭐 이런 여론을 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상당히 지금 칼끝은 네. 뭐 지금 현 검찰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돌파구가 필요한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모든 후보들이 검찰 조사는 조사 받아야 필요하다. 된다. 예, 특검 그러네요.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다 똑같이 일치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니에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선거인데 또다시 이제 김건희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특히나 지방선거. 네. 지난번에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당대표들의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1년 후를 또
기대하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리스키한 김건희와 네.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이스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딴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네, 네. 그 얘기는 허언이 된 거잖아요. 허언이 된 거죠. 네. 이거 그냥 아예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합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뭐 책임을 떠나서 이제 저는 결국은 권력에 맞서지 못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못한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개인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낫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공정과 상식, 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취지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이미지가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의 이미지. 뭐 한동안 이원석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네. 수사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고 또 검찰청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특검 검사 탄핵 특검에 대해서도 그때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강력히 얘기했던 네. 전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 진짜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하고 물러나면 비교 같은-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예, 예. 별의 순간은 뭐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의 순간. 참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허탈한 마음까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검찰의 민낯, 검찰의 네. 지금 본래 좀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에 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2차 청문회 앞두고 이렇게 검찰 조사가 있었다는 게 2차 청문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대통령실 기류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이 네. 있었을 것 같고. 자 한동훈의 존재가 무섭다라는 게 한동훈의 여기서 존재. 한동훈의 존재가 상당히 무섭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김건희 제3의 장소에서 네. 그리고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권력 미래 권력도 예. 변수가 염려가 되고. 크게 작동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뭐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다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네. 1차 청문회 그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좀 중간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총평 입법 청문회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의 청문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제 선서를 하지 않은 분들의 선서가 좀 의미 있게 와닿더라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종섭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임성근 이제 전 사장도 형사법상에는 이제 뭐 유죄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선서를 안 하게끔 조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증감법에는 그거죠. 뭐냐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을 때 이제 받는 네. 형사적 처벌 그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을 걸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종섭은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공지를 했죠. 네. 청문회 나가기 전에 나는 선서를 할 것이다. 선서를 안 하다 보니까 할 얘기를 못했다. 뭐 이런. 그리고 오해를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선서를 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선서라고 보여지고요. 네. 임성근도 오전에는 선서를 안 했다가 이제 오후에 선서를 하는 게 좀 나름 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게, 있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7070과 관련된 뭐 주진우 전 법률 비서관이 네. 이제 또 질의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힘이 이제 이전 입법 청문회에서는 보이콧을 했다가 이번에는 들어왔다라는 것들이 좀 의미 있게 좀 보여졌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글쎄요, 뭐 별다른 거는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에? 예. 근데 비밀번호를 이제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자기는 이제 공수처에 뭐 수사 협조를 하고 싶으나 싶은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그게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쓰던 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이제 손가락이 가죠. 이제 그렇죠. 그런 그게. 번호를 이제 비밀번호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킬 기억이 안 때마다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만한 답변? 그러니까 예. 기억이 안 나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 아, 나는 정말 알려주고 싶어. 근데 기억이 안 나. 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느냐. 저는 네. 뭐 보면서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어떤 뭐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뭐 7070과 관련돼서 이종섭 장관의 답변도 재밌죠. 네. 예,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대통령이냐. 물어봅니다.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뭐 일관되게 네.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지금 뭐 통화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31일 날 통화 네. 기록을 보면은 결국은 저는 셋 중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거죠? 뭐 대통령, 아하.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어.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이 그 셋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화 건 사람이. 예, 전화 건 사람. 근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원희룡 장관 비서관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철근 누락이라든지 그 아파트 네. 이제 붕괴와 관련된 철근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뭐 김용현이 뭐 철근 누락을 가지고 뭐라고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김건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한 명인데 이 네. 셋 중에 한 명이 7070이 일관되게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물론 없죠. 물론 없지만 이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그 원희룡 장관 비서관한테 보좌관한테 전화한 사람은 이제 대통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뭐 조태용이라든지 주진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종섭한테 한 사람은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그렇게 누군지 밝히길 꺼려하면서 예. 보안상 안보상이라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예. VIP 아니겠느냐. 예. VIP가 누군지는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VIP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런 추측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을 보면서 네.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고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막 보내지 않습니까? 네. 자신 외사촌 동생인 네. 박모 검사, 네. 광주 고검에 있는 그 검사한테 문자를 보내고 답도 받아요. 네. 이것도 참 이례적인 거죠. 청문회 그럼요. 도중에 예. 아, 그러니까 보내가. 야,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런 이 현장들이 목격이 되니까 네. 참 할 말을 잃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것도 변호인도 아니고 뭐 변호인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유무죄를 가르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한다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 검사는 좀 상당히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해가 됐다가 이런 논란도 이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청문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이제 건강상 이유로 또 안 이제 나왔다고. 유상범 의원하고 예. 임성근 또 사단장이 또 한편의 코미디를 또 연출했잖아요. 뭐 3부는 예약이다. 뭐 골프 네. 예약이다. 그랬더니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골프 예약을 할 때 1부 예약, 2부 예약할 거 1부로 칠 거냐, 2부로 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부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부를 이제 그 단톡방 멋진 네. 해병에 있는 단톡방에 있던 한 인물이 또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3부는 이게 골프 모임이었다. 골프 예약이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게 아하. 또 언론에도 나오고 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3부는 골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또 임성근 사단장이 또 3부 예약은 확인해줬습니다. 아니 이 골프가 군 아니다. 출신들 네. 예, 군 골프장 체력 단련장이라고 하죠. 체력 단련장을 이용하는 군 출신들은 다 알죠. 1부가 뭔지 2부가 뭔지. 근데 3부는 뭐지? 뭐 이렇게 3부.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3부 톡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게 뭐 아니냐. 3부 토금은 토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5월 초에 이 3부 체크해야 이런 얘기가 있고 나서 이 정황이 이렇게 딱 시나리오가 맞아 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키 부인이 와서 대통령 젤렌스카. 부인이 예. 와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17일 날 한국 정부가 10조 원의 재건 비용을 대기로 했다. 40년간 0.15%로 대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월 22일 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폴란드로 가잖아요. 재건 네. 포럼에. 그때 이제 재건 포럼에 간 게 원희룡 장관하고 누굽니까? 삼부토건 대표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이 1조를 하겠다 이러면서 주가가 2달 동안 급등하기 시작하죠. 최종적으로 5배 예, 5배. 올랐죠. 1,100원 정도 하던 게 이제 5,500원까지 갔으니까 2달 정도 예, 그 정도로 간 거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게 참 맞추기도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3부 체크하고부터 그래서 체크하고부터. 예, 한 보름 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톡방에서 토의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부 토건 문제 오히려 이 의혹이 핵심 의혹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종호 전 대표의 이력도 있고 도이치모터 네. 주가 조작 네. 그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종호 전 대표가 혼자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 네. 뭐 삼부토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이 의혹도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예. 네. 자, 이 그러니까 청문회-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이네요. 네.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허. 자, 이 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은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이 남아 있긴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전 쉽지 않다고 쉽지 봐요. 않다? 예,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좀 설득 좀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친하신 의원들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초선이니까 또 친한 거를 떠나서 이건 친함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와해되고 있잖아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끝나고 울기까지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두고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경원 대표가 쓰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제 공격 겨냥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최혜병 특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 한동훈 특검은 제가 봤을 땐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제 7월 안에 한동훈 특검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예, 높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당이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 표결 과정에서도 아주 그 단일 대우로 뭉친 게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잖아요. 아니 뭐 물론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긴 했지만 7표가 더 부족하니까 이번에 통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유가 상당히 국힘에서는 이제 난국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일단은 변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다. 예, 예. 내일입니다. 내일 1차에서 끝날 것이냐 2차까지 갈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보고 판단하자. 예, 쉽진 않다. 네.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기가 이렇게 최혜병 순직 일주기가 지나도록 이렇게 진상 규명이 안 되다니. 네. 참 국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럼요. 네.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예. 2번이나 행사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제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의원님의 의견을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 후보직을 사퇴했어요. 네. 사퇴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예상했죠. 예상했고 완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못 견뎠군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민적 여론 물론 네. 뭐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도 브로맨스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돌아선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 국민들의 한 60 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평가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66, 67% 정도 이제 그 수준의 이제 부정평가 교체 여론이 상당히 그런 여론. 비등하게 되고 있어서요. 예. 만일 그 여론이 뭐 50% 미만이다 그러면 완주를 했겠죠. 네. 근데 결국은 물론 브로맨스부터 시작해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돌아서는 것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의 네.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단계에서 트럼프는 피격과 관련돼서 정말 살아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또 바이든은 또 때 맞춰서 이제 코로나 유약한 대통령과 이제 강한 대통령. 과연 미국을 이끌 대통령은 누구인가? 네.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바이든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입장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서명 과정에서 이제 해리스가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대항마냐? 이런 논쟁이 또 붙겠죠. 그래서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또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는 정말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나토 정상들이 이제 트럼프 측근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실제 만나기도 하고, 이미 유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죠. 트럼프는 예측이 가능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요. 너 선명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배팅을 하는 거죠. 트럼프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거긴 한데요. 네. 아직 뭐 11월 대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변수가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셸 오바마라는 또 인물이 또 나오게 된다면 어찌됐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대통령이었고 또 추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셸 오바마가 또 여전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결정된다면 참 대선 판세는 뭐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를 우리는 경험했고 거기서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동맹 관계의 재조정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했잖아요. 북한을 언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직접 이제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핵을 가진 김정은을 만나서 자기가 설득을 하고 하면 한반도 평화도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이제 인정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대미 정책, 동맹 정책은 완전히 180도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중국과 접근을 하고 대만 방어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하고 트럼프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카예요, 스키예요, 스키 아니에요? 젤렌스키 대통령, 예, 젤란스카 영부인. 영부인. 예.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종전협정, 예. 휴전협정 이 얘기를 워딩을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트럼프 집권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네.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이대로는 안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고요. 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외교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오셨겠지만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인 측면은 뭔가 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편한 게 쉬운 길을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네. 그 협력만 얘기하면서 막 네. 큰 형님 작은 형님 따라가듯이 네. 쉽잖아요. 정말 쉽고 단순하고 네. 외교 안 해도 되고. 이제 국제사회는 결국은 무정부성을 띠고 있잖아요. 중앙 정부가 없기 때문에 치열한 생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편한 외교 정책을 가고 있죠. 네. 미국의 손만 들어주면 돼요. 미국의 편만 되면 되고 미국의 원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그런 방향을 선택했고 그 길로 갔었는데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어쩌지?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니 뭐 드는 실력이 거고.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그래요?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얘기도 하셨지만은 오물풍선을 또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일부만 대북 확성기 방송하다가 이제 전면 다 확성기 방송하겠다 이렇게 또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대북 방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소리를 통해서 라디오 송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원점 타격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네. 뭐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원점 타격은 쉽지 않고요. 예, 뭐 비례성의 원칙에 놓고 봤을 때도 네. 결국은 국제사회가 원점 타격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오물풍선에 의해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네네. 원점 타격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심리전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리적 그렇죠. 대응에 이제 물리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는 블러핑이라고 보여지고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는 순간 이제 결국은 총격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남북이 공이 이제 출구 없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 대북 뭐 40개 전선에 걸쳐서 40기의 대북 확성기를 총 가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동하고 이제 한다는 건데 그거는 뭐 북한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실질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요. 결국은 자유의 소리를 통한 라디오 송출이 상당히 북한을 자극하고 심리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은 또 새로운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네요. 네,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예, 뭐 항공안전법이나 이제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유엔사 차원이나 혹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전단살포에 대한 것들은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게 맞죠. 북한의 대응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전단 살포 안 하면 여기서 오물풍선 살포 안 하거든요. 그래서 티포텟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대응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전단 전단 살포는 살포. 지금 국내법적으로나 정전협정 차원에서 봤을 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에 대한 차단하는 게 좀
저로서는 아하. 이제 중요해 보인다. 그게 그거를 먼저 그냥 손 선행돼야 놓고 된다. 있는 거고 외교통일위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추궁이 됐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에 대한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지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로 치닫는 건 옳지 못한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자존심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제 우선순위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국내법이라든지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서 전단 살포를 막아야죠. 막아서 이제 북한에서도 오물풍선을 날리지 못하게 하는. 그럼에도 우리가 막아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다면 이거에 대한 상응 조치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예. 네. 자, 북한의 대응이 또 대북 확성기가 전면 또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저희가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큰 같은데 반응이 나올 것으로 걱정이 보여요.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 누가 먼저 이걸 풀 수 있겠는가? 네. 참 트럼프 될 때까지 기다려야 트럼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 참 우픈 현실입니다. 네. 좀 미국 대선을 또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도 대응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이어서 가보면 네. 첫 주말 네. 지난 토요일 또 어제 일요일 제주, 인천,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 네. 여기까지 4개 지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나왔더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적 득표율 91.7% 네. 압도적입니다. 예상하셨죠? 뭐 네, 이 정도의 반응. 권리당원들의 예상하셨고요. 반응.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상당히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서도 당을 잘 추스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생이라든지 이런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검증이 된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네. 당연한 선택의 결과다. 네. 김두관, 김지수 후보가 뭐 있지만은 어쨌든 네.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해서 압승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최고위원 결과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봉주 전 예. 의원이 1위로 앞서고 있어요. 예. 좀 의외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이죠. 네. 뭐냐면 정봉주가 의회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다른 의원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의회다라고 했는데 원외 있으니까. 저는 의회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네. 예비 경선 때 연설 자체가 상당히 다른 후보들 12명의 후보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히 그랬었군요.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너무 선명성 있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네. 우리 탄핵 청원에서 143만 명의 국민들이 여명의 국민들이 바라는 거, 민심이 뭔지 정확히 네. 꿰뚫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 이유가 있는 돌풍이다. 일으킬 거라고 보여졌고요. 네. 나머지 12분도 다 나름의 그 철학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네. 발언으로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외의 인물은 이제 우리 주블리 김병주.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 상당히 의외. 그러니까요. 의외성을 좀 띠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외는 이제 뒤처지는 의회. 민영배. 민영배. 그 갈등이 좀 많았었죠. 네네. 갈등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당 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좀 표출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상당히 뒤로 처지는 그 갈등 속에서 뒤로 처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네요. 네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엎치락뒤치락 할 거하고 큰 뭐 차이가 없는 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선명성을 보여주는
전봉주 의원은 이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추세가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당원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겠죠. 당원대와 비슷하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심판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봉주만큼 선명성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없다.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맞아 떨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일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결정이 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1차 이제 투표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과반으로 그냥 끝낼까요? 어떻습니까? 투표율이 뭐 지난 38 전당대회보다는 좀 저조하게 네, 나타나죠. 7% 7% 정도. 정도 낮게 나타나는. 글쎄 뭐 나름의 유불리가 다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변함이 없는데 이제 상당히 나경원 의원하고 토론하면서 네. 과연 당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동훈 후보가 당을 이끌 수 있을까? 이게 확실히 검사적인 멘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융통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정치인이기보다는 검사 아니면 검사의 법무장관 이미지, 느낌. 검사의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한테 자꾸 책임을 돌리고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 내가 아니었다. 패스트트랙. 예,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모든 책임, 기소했던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는 모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과 관련돼서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 쪽에서도 정말 잘못된 거다. 결국은 이제 이 원내 국회의원들을 한데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내일 있는 대회 전당대회에서 뭐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상당히 당을 이끌어가기는 어렵고 네. 제 판단으로는 한동훈이 되더라도 비대위원장 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뭐 그거는 한동훈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누구는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금방 뭐 10월 재보선 그때 이후로 네. 끝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뭐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네. 그다음에 한동훈 네. 뭐 재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론 뭐 그렇게 치면 총선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한다. 그건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등을 돌리는 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보여졌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동훈 특검과 관련돼서는 네.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질 네. 거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한동훈이 되더라도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뭐. 보시. 네. 그리고 뭐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제 댓글팀 의혹들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다 특검법에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를 벌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라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할까? 검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반만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문제인데 뭐 지금 검찰에서는 안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거죠.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특검이 통과됐을 때 또 거부권 행사되면 국민들은 글쎄요, 참 한동훈 힘이 빠지죠.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볼 일이죠. 네. 안 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예.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도가 중요하죠. 인식이나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군이 이틀째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김여정의 입장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아직 같은데 안 나왔어요. 예. 지금 방송 들어올 때까지는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국지적인 뭐 여러 가지 도발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이 부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사안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아침부터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 문답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지켜보고 방송을 좀 이어갔는데 그냥 뭐 한 문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허탈하게 하는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 이거 보면서 많이들 또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승찬 의원 보면서 또 화가 누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예. 자, 오늘 부승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모셔서 말씀 예,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